이 제목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사유리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사유리 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솔직한 입담 그리고 엉뚱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난 4일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최근 전했습니다. 어허. SNS 통해서 소감을 전했는데요.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주로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사유리 결혼 안 하지 않았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결혼 안 했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 본인이 비혼모가 되는 길을 택했는데요. 이 결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부끄러운 결정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를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만들어준 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아주 의젓한 소감을 내놨습니다. 어허. 하재근 평론가님, 아들 출산 정말 축하를 드릴 일은 맞아요. 축하드릴게요. 일단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미혼모는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 단어는 비혼모는 뭐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미혼모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게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하.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하. 그 단어를 쓰지 말자. 아하. 그 부정적인 의미를 빼고 보다 더 객관적인 표현을 하는 단어라든가 여성의 주체적인 선택의 의미가 들어간 단어를 쓰자라고 해서 아이디어들이 나왔거든요. 아하. 이제 뭐 싱글맘이라고 하자, 두리모라고 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결국 비혼모라는 단어로 지금 정착이 되는 분위기라서 그래요? 이제는 미혼모가 아니라 비혼모라고 쓰는 추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유리 씨가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았다 지금 이 얘기인가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사유리 씨가 비혼모를 스스로 이제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는데요. 지난 4일, 그러니까 일본의 한 정자은행을 통해서 이제 출산 과정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들을 출산하게 된 것이고요. 3.2kg 건강한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 스스로 우리 여성들 중에 이제 결혼은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되고 싶어 이런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사유리 씨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유리 씨가요, 과거 방송에서도요, 종종 관련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 아기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걱정되는 나이거든요. 지금 당장 아기를 안 낳더라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난자 보강하는 게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들어서 저는 작년에 한 번, 올해는 한 번 난자 보강했는데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하고 할 수 있으면 결혼 하나라도 할 수 있겠지. 정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뭐랄까 의지가 대단했네요, 진짜로. 네, 근데 사유리 씨가 이제 1979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42살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작년에 좀 생리불순 심해서 산부인과 찾아가 봤더니 난소 나이가 48세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서류상의 나이, 뭐 호적상의 나이뿐만 아니라 뼈 나이, 무슨 나이 다 있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난소 나이가 그래서 의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를 좀 못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시험관 아이조차도 자연 임신은커녕 힘들다라는 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아이를 갖자 싶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혼 여성은 안 됩니다. 정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정자 기증을 받은 거죠. 네. 신체적 상황에 대한 제약으로 사유리 씨 입장에서는 선택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박상배 변호사님,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겠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사유리 씨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지만 이 출산을 하겠다고 급하게 배우자를 찾거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결국 고민 끝에 비혼모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인데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는 기혼자만 시험관을 할 수 있고 비혼자에게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아닌 고국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혼모가 정자 기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자 기증을 받으려면 먼저 결혼을 하고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정자 제공자가 기혼자일 경우에는 그 아내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비혼자도 얼마든지 정자 기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규정 언젠가는 개정될 것입니다. 아이 출산이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이 공감대가 좀 더 폭넓게 확산된다면 어느 순간 이 규정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사유리 씨의 이번 이 비혼모로서의 출산은 혹시 우리 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지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아이의 출산은 부부를 전제해서 우리가 출산이나 완벽한 가정이 이제 우리의 관념적인 부분인데 요즘엔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 굉장히 뭐 사회의 어두운 면일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내 인생을 묵지 않겠어라는 비혼주의자들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근데 저출산 대책 세우면서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비혼모를 지원하고 특히 이 지금 뭐 난자 같은 경우 보관하는데 비용 굉장히 많이 들고 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자기결정권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정자은행이 굉장히 부족하죠.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봐서는 이런 절차들이나 이런 합법화가 굉장히 좀 늦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한부모 가정을 너무 많이 양산하게 되면 그 태어날 아이에게 조금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 이런 게 좀 부족할 염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미혼모 뭐 이러면서 한부모 가정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 비혼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그럼 꿈에 그리던 그 아이를 낳은 이 출산한 사유리 씨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있겠네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가 옆에 없으면 어떡하나 살펴본대요. 있으면 정말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는데요. 사유리 씨의 그 엄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한 장면들이 예능 프로에서 많이 소개됐는데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저 가족은 참 서로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담뿍 사랑을 받은 사유리 씨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유리 씨기에 기증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충분히 사랑 담뿍 주는 어머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네요. 위대한 결정을 내린 사유리 씨 그리고 그 귀한 아드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